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재호입니다. 우선 메인 세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내용은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 잠재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격거리를 위시한 어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의 이슈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급 전략이라는 측면도 산업의 그 내수시장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기술이나 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을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을 어떻게 만들고 또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서 그게 하나의 그린 뉴딜이 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보급은 아까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태양광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60기가 정도의 누적 설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전력 대비 2.2% 정도를 태양광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공이 약 한 4기가 정도의 국내 보급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탑10 수준에 들어오는 정도의 태양광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3020 그리고 아까 우리 손정락 MD님이 말씀하신 NDC 상향에 의한 어떤 태양광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애기본에 나와 있는 2040년의 목표, 그 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생각한다 그러면 태양광이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급속하게 보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작년 말에 IEA에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을 하면서 사무총장이 했던 언급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주력 에너지로서의 어떤 신규 발전량의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설비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기여도 측면에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주력 전원으로서 이게 태양광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직전에 발표된 IEA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의해서도 실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려면 2030년에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보다 연간 발전량이, 연간 설치량이 4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만 보면 연간 지금 약 한 140-150기가 설치되는 것에서 연간 600기가가 설치돼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력 분야에 있어서 무탄소 전원을 공급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수송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효과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태양광은 계속적으로 주력 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실제로 태양광은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태양광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오늘 말씀드릴 산업 경쟁력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국내적으로는 설치 부지 문제라든지 여전히 더 싸져야 되는 측면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발표에서 다뤄주실 우리 그리드 문제라든지 혹은 수용성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태양광이 보급이 빨리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모듈이나 시스템 단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약 한 5년에 보면 이 슬롭이 더 급격하게 태양광의 생산 용량에 비한 설치 단가 혹은 모듈 단가가 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듈이 저희가 와트당 1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0.2불 이하로 지금 와트당 모듈 단가가 나오는 어떤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실은 일사량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킬로와트아워당 10원대의 어떤 태양광 시스템도 속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이런 글로벌하게 혹은 국내에서의 보급 확대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사실은 실제로
태양광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생산량이 약 한 78에서 8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거고요. 7%가 저희 한국인데 실제로 중국이 어떤 태양 전지 종류를 따졌을 때도 결정지 실리콘 태양 전지의 약 한 93% 정도로 하나의 태양전지로 구성된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주도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형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해서 2등의 태양전지와 셀 모듈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세계 시장 점유율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어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태양전지나 모듈의 공장조차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냥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공장의 캐파가 수기가 혹은 수십 기가 단위로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산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폴리실리콘 가격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산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하게 태양광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보급의 필요성이 자명한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현재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의 93%가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을 조기에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선점하는 전략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급 측면에서의 입지 다변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보급 잠재량 확충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육상뿐만 아니라 수상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건물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들에 대한 기술 개발 선점들이 두 번째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게 수입으로 수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두 번째 전략이겠고요.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간의 태양광 발전에 어떤 국가적인 투자나 기업들 투자를 통해서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구조조정되고 하나의 소수의 그룹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신산업 혹은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R&D 전략이나 어떤 보급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확보 방안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에 있는 혁신 기술 중에서 고효율 태양전지, 아까 제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효율 태양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라고 하는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종류들입니다. 아마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효율이 약 한 27% 정도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도 지금 효율들을 22, 23, 24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 기술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효율이 27%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일 높은 효율이 약 한 30%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만들 수 있는 효율이 거의 이론 효율에 가까이 왔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이는 그림들이 사실은 각각에 있는 종류에 따라서 시장에 진입하는 구성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2025, 28, 30회에서 주력으로 있는 시장보다는 향후에 앞으로 나올 시장들에 대해서 혁신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별히 그래서 지금 나온 것들이 결정질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두 개의 태양전지를 하나의 태양전지로 만든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접합 태양전지는 아까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론 효율이 30%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중접합 태양전지는 이론 효율이 40%를 훌쩍 넘어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효율보다 더 높은 효율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중접합 태양전지를 만들면 실제로 태양전지가 두 개 붙여서 더 얻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상용화가 힘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이러한 단점들이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지 실리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붙인 이중접합 태양전지로 우리가 2030년까지 35%를 달성한다 그러면 중국이 차지할 수 없는 시장군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로드맵상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포함된 태양전지의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구성이라든지 단가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입지 다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입지 다변화의 측면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연하고 경량을 가지면서도 컬러 그리고 투명하기까지 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건물형이나 영농형 그리고 수상형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전자기기에까지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보급이라든지 신시장 창출에 이로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 태양광이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의 발전원이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분산 전원에 있어서의 전력 생산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도심에서의 태양광 모듈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보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 커플링 기술과 융합돼서 하나의 스마트 에너지 시티의 기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재 부품 장비 개발단에서의 어떤 개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역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말에 산업부 지원으로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세종의 경계 영역에 있는 중형 과속기 지역에 지금 약 한 3,000평 규모로 건축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에는 100메가급의 모듈 라인과 50메가급의 태양전지 라인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판 사이즈가 다양한 기판 사이즈의 어떤 제조 공정 라인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국내 지금 모듈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의 태양전지 기업들이 갑자기 기판 사이즈를 키우기 때문에 그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싶어도 당장에 장비가 없어서 모듈을 못 만드는 측면이 있다면, 이 인프라를 통해서 시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산까지 가능한 규모의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태양전지, 아까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다양한 구조의 태양전지에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구조 태양전지까지 파일럿 생산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셀과 모듈의 성능평가 인증 장비까지도 같이 구비함으로써 일종의 그 한 사이트에서 성능 파일럿 테스트와 모듈 인증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공동연구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합쳐서 500억 규모로 지금 설치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센터는 한 번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산업부 태양전지 셀 모듈에 대한 과제 결과물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검증되고 개발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향후 개발 아이템들이 준양산 스케일에서 공동연구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산학연의 소부장 개발 역량들이 이 센터에 결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요 구축되는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 개발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문제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 토론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